부모의 재산, 그것이 가족을 지켜줄까요? 아니면 무너뜨릴까요? 90대의 한 어머니, 평생을 바쳐 수백억 재산을 일군 자산가였습니다. 홀로 남은 노모는 세 형제에게 각각 약 100억 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, 건물 등을 사전 증여했습니다. 하지만 사건 발생 6개월 전 두 형은 막내인 셋째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. 셋째 내외가 평소 형들에 비해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자 좀 더 챙겨준 것입니다. 하지만 비극은 재산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. 특히 둘째와 첫째 아들은 막내가 더 많은 몫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머니와 갈등을 시작했습니다. 통화 녹음에는 어머니의 육성이 남아 있었습니다. 또 와서 나를 누르고 갔다. 그 목소리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. 결국 지난 4월 어머니는 서초구 자택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 그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건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찾아온 셋째 며느리였습니다. 당시 경찰 신고 내용은 시어머님이 쓰러져 있어요. 그런데 아주버님들이 같이 있어요. 첫째와 둘째 아들이 숨진 현장에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. 경찰은 두 아들이 재산 불만으로 어머니를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하지만 두 아들은 끝까지 어머니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그러나 부검 결과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고 강하게 팔이 잡힌 흔적까지 자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. 존속상해 치사죄, 부모를 때려 숨지게 하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상속권도 박탈됩니다. 결국 두 형제는 부모의 재산을 더 원했지만 그 탐욕 때문에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겁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?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1. 투명하고 솔직한 대화. 가족회의를 열어 재산 분배 계획을 미리 알려주세요.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도 함께 설명하세요. 너희 셋째는 나를 잘 돌봐주니까 조금 더 주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. 2. 전문가 상담 활용.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합리적인 분배 방법을 찾아보세요.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3. 단계적 증여 고려. 한 번에 모든 재산을 주기보다는 단계별로 조건부로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. 예를 들어 5년간 잘 봉양하면 추가로 주겠다 같은 방식이죠. 4. 문서화의 중요성. 구두 약속보다는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문서화해 두세요.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. 5.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. 상황이 변하면 계획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.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 시니어 여러분, 재산은 평생 모아온 결실이지만 무너질 수도 있는 건 바로 가족의 마음입니다. 가족 간 다툼이 아닌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 아닐까요?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주변의 시니어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.